네, 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제가 유튜브 찾아보다 보니까 다음 같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챗GPT만 믿고 데이터 분석하다 망했어요 하는 내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시는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 2번 정도 살펴보고 보완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제가 올바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무조건 다 100% 올바른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거나 내용들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자, 요 동영상이었습니다. 해당한 부분은 데이터 홀릭이라는 해당되는 채널에서 챗GPT만 믿고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망했어요 하시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챗GPT를 믿지 말아라 라는 부분, 그리고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제가 살펴본 이 동영상에서 살펴보신 것들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몇 가지 데이터 분석하실 때 조금 참고하셔야 될 내용들을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새롭게 분석하시려면 반드시 기존 말고 반드시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이 기존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지 않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뉴챗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 정의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에서 다음 같은 내용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한글로 작성, 의역해야 된다. 없는 경우 최신 정보, 없는 경우 설명해줘. 그 다음에 제시한 개수하고 논리적 오류 있다면 설명해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다운로드를 많이 받습니다. CSV를 받을 경우에는 인코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KST 기준의 날짜를 놓고 엑셀로 제공해줘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한 내용들 동영상에서 보시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되는 동영상에 총 4분 정도가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박 박사라는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챗GPT를 하여금 올바른 결과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도 명확하게 최신 데이터만 활용하라. 없는 데이터는 내가 알려줘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해당 부분. 그러지 않으면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투입하는 데이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한번 검수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직접 한번 검수를 해주고 확인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동영상을 보시면 R이나 파이썬을 쓰시라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많을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엑셀을 사용하시거나 파워쿼리를 사용하셔도 100만 개 넘어가는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검수가 가능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엑셀이나 그런 부분 한번 오픈을 하셔서 데이터 변수명이 뭐가 그러니까 변수명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변수명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이나 해당되는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투입하기 전에 데이터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 데이터 용량이 크다면 직접 CSV나 텍스트로 일부를 보고 해당된 데이터를 보고 집어넣는 챗GPT에 넣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지게 되겠고요. 두 번째, 중간중간에 아웃풋은 기본적으로 나왔던 아웃풋은 반드시 엑셀이나 요약본 같은 거는 반드시 받으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다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류 등이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저도 한 20년, 30년 동안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저도 올바르다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계속 검증 작업을 2-3번씩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도 1차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제가 분석하는 경우를 계속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계속 검증하면서 함수에는 오류가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해당한 부분을 재검증을 계속적으로 하셔야지만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엑셀로 받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한번 다시 한번 검수하신 다음에 다시 그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분석을 해야지 좀 더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오류 없이 데이터를 받아보시고 그다음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 분석과 그다음에 해당되는 검수자 이렇게 두 개 이원화해서 테스트를 하게끔 구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당히 좋은 프롬프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 한계점이죠. 문제점이 아니라 한계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한계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챗 GPT인 경우 저는 팀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팀 버전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플러스 버전인 경우는 3시간에 40개의 메시지밖에 발생을 못하겠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되는 여기 해당되는 아웃풋을 볼 수 있는 창이 1400자 이상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1400자 이상이 나오지 않고 해당되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을 요청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게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분석자와 검수자의 역할을 배포하고 배정하고 설명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 아웃풋이 1400자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막 중간중간에 생략을 해버립니다. 요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출력하지 않도록 구성하시는 것이 하나의 데이터 프롬프트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20, CSV, 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분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챗 GPT인 경우에는 이 첨부 파일의 이름을 보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챗 GTP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 내용 중에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의 이름을 설정하면 이걸 가지고 인식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림이나 이미지를 넣었을 때 아무런 이미지 없이 그냥 집어넣는 거와 와이파이라고 집어넣기 경우는 이 인식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G20이라고 넣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G20에 넣고 두 번째 G20이라는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제목에 얘가 나오는 거라고 인식하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G20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요? 20개라는 뜻이 아니라 해당되는 내가 20개라고 내가 제정을 하는 거죠. G20이라는 데이터니까 20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요. 20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G20이라고 인식을 이런 것을 명명해 준 거죠. 명명해 준 거고 여기 이름에서도 파일 이름에서도 G20이라는 것으로 명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목이 G20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CSV로 넣으실 때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인코딩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영문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한글이 출력이 잘 안 돼요. 한글 폰트를 집어넣고 하더라도, 얘가 제대로 출력이 그래프에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영문을 통해서 집어넣으시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CSV도 좋지만, 엑셀 형태로 그냥 집어넣고 분석하시는 것도 하나의 인코딩에 문제가 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양이 많다면 기본적으로 CSV 형태로 집어넣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해당되는 부분이 이거 실험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까 해당되는 동영상에도 이런 설명은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걸 실제로 실시를 돌리잖아요. 실시를 돌릴 때 여기에 지금 요거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돌리게 되는데 이걸 CC를 하게 되죠. 이 CC를 할 때 이게 요 하나의 분석 과정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실시하는 과정이 30초가 넘어가면 실행을 못 합니다. 다시 이 부분을 이 실행 자체가 요게 나오는 실행이 30초가 넘어가면 실행이 멈춰버리거나 계속 순환 반복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분이 좀 고급적인 내용이 넘어가거나 좀 많은 용량을 원하게 되면은 얘가 제대로 출력하지 않고 압축을 해버립니다. 이 부분을 코딩을 압축을 해서 실행을 해버려서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분산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검정 통계량 해당되는 분석, 뭐 T검정 해당되는 분석 결과치에 대한 통계량을 다 쓰라고 요청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2개일 경우는 T분포로 돌리고 3개 이상이면 분산 분석으로 돌려라 라는 것으로 코드는 막 짜봤더니 얘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부하 걸려서 해당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해당하는 부분을 제대로 출력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축해서 출력을 해버린다거나 그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실행이 30초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짜주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를 실행 과정이 30초 안에 실행될 수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짜주지 않으면 해당 부분이 멈춰버린다. 아니면 무제한으로 계속 순환 과정을 진행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음에 이 결과치를 반드시 표를 만들어 놓고 엑셀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엑셀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시고 여기를 동영상을 보시면 이 설명 결과를 영문으로 출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에서 정의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간혹 영어로 출력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점.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의 설정 부분에서 한글로 표현해줘 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부분을 한글로 잘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해당되는 범위를 표시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뭐 로그 스케일로 바꾸어줘 이렇게 길을 쓰기지 말고 그냥 로그 스케일로 바꾸어줘처럼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는 것이 챗GPT의 프롬프트나 해당되는 부분을 좀 용량을 좀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려면 통계적인 분석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금 용어는 알고 계셔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용량이 크다 그럴 경우는 가급적 CSV로 업로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상관은 없다. 근데 너무 많은 용량을 집어넣어 버리면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30초가 넘어가 버리면 실행이 30초가 넘어가는 과부하는 실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30초인데 제가 수없이 많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구글에서도 그렇더라고요. 30초 안에 실행을 못해버리면 무한 반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멈춰버리는 실행이 안 됩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요런 그래프가 먼저 출력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극단값이 나오는 게 있어야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순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어떤 것으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로그 스케일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해당하는 부분은 극단값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분석부터 시작을 하시고 해석,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해당되는 문제점과 해결 전략, 그 다음에 인사이트 도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고 사람이 판단하고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이게 극단값이었구나 라고 놓고 스케일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 중간 단계 넘어가려면 해당되는 분포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원래 맞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어떻다? 프롬프트가 너무 많이 잡아먹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챗GPT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엑셀이나 R로 직접 짜서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한번 살펴보고 대표값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얘는 분포가 좀 넓구나. 그러면 이제 챗GPT에다가는 해당한 부분을 로그 스케일로 바꿔줘 라고처럼 해당한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챗GPT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챗GPT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데이터를 한번 검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양이 크지 않다면 엑셀, 크다면 R과 파이썬을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기초적으로 한번 돌려보고 챗GPT에 넣으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원본 데이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 안 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는 여기서는 잘못 않는 것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논란점이 될 수 있고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챗GPT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데이터를 잘못 넣은 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전처리도 원박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거는 전처리 과정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검수를 하셔서 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가의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자질을 하지 않으시면 데이터 분석가 하시면 안 돼. 예. 본인이 책임을 안 지고 회피를 하겠다? 그런 거는 제 생각 철학과 부분에서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 하지 마셔야 돼. 하지 마셔야 돼. 아셨죠? 해당 부분. 그런 분들이 하시면 더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무조건 검수 작업을 해야 된다. 검수 작업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책임을 안 지는 다음을 챗GPT에다가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예. 그래서 검수 작업을 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보고 얘가 제대로 실행 안 한다면 얘를 탓해야 되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검수한 자료들을 보니까 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얘를 챗GPT를 탓해야 되지만 잘못된 정보를 넣고 다른 프롬프트를 놓고 나서 해당되는 부분을 잘못 나왔다고 해서 챗GPT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검수 작업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된다. 이거는 이러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뭐 겹쳐서 하는데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쓰시는 게 좋죠. 로그 스케일로 변환을 시켜달라라는 용어를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프롬프트를 하실 때도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는 게 좋고 X축에는 뭐, Y축에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쓰시는 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많이 좀 그려보셔야 되고 두 번째 R과 파이썬 뿐만 아니라 엑셀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X가 중요한 건지 Y가 중요한지 즉 내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Y축에 배치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변수로서 분류자로 사용하는 것을 X축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왜 X축에다가 뭘 넣어야 되느냐, Y축에다가 뭘 넣어야 되느냐는,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챗GPT에다 막 놓고,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는 챗GPT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X축에다가 뭐, Y축에다 뭐, 단위에는 뭐, 이렇게 해당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맞다. 맞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나타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단위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로그 스케일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로그 스케일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충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장점은 이렇게 나레이션을 잘 해주는 것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설명은 이대로 쓰시는 게 맞고, 얘를 표로 만드신 다음에, 얘를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고,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하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해당되는 표하고, 해당되는 설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조금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제 경험상으로는 데이터를 직접 표로 데이터를 받아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대륙별로 분류하다라고 나시면 이렇게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륙별로 분석을 하려는데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대륙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명확하게 엑셀이나 형태로 남미는 어디다, 해당되는 북미는 어디다, 이런 것처럼 대륙을, 아시아는 어디다라는 것이 국가명을 명확하게 표시를 한 데이터를 엑셀이나 CSV 형태로 밀어놓고 이 집단군으로 묶어달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자기의 지식도 문제가 되죠. 저도 보면 대륙 잘 구분을 못해요. 여긴가 체력을 잘 못하는데 나중에 봤을 땐 누락이 되거나 이상하게 포함될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자기가 직접 분류 기준을 어느 정도 놓고 투입하는 게 올바른 데이터 분석가의 비번이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챗GPT의 장점은 이걸 분리를 해주시는 거죠.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자기가 직접 OLTP 구조로 유럽은 어떤 국가, 아시아는 어떤 국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투입을 해주신 다음에 이 그룹 체계로 재그룹 해줘라고 하시는 게 보다 올바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아시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호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호주인 경우에는 예전에 오세아니아가 맞습니다. 근데 아시아나 피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로 넘어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유럽에 가깝냐, 예를 들어서 중동에 가깝냐는 것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죠. 터키나 투르키예라고 하죠. 투르키예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분리를, 자기의 철학을 집어넣고 분리를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봤더니 유럽이 아닌데 중동인데 라고 판단을 해버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분류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집어넣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륙에 해당되는 분류 체계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게 맞다라면 그 내용을 검수를 통해서 분류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해당되는 체계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도 지금 해당하는 부분을 박박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제시를 안 했다라고 하시는, 다른 분들은 막 웃고 넘어가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어떤 목표에 대비해서 어떤 내용을 원해서 해라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줘야 됩니다. 계획서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그 결과치에 제대로 안 나올 때 탓하시는 거지. 내가 요청도 안 한 상황에서 마음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조금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보충적으로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런 프롬프트를 쓰셨는데, 요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프는 흐름을 보는 거지 일반적인 해당되는 인과관계나 그걸 설명하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값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이 그래프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게 정확한 이 값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저거였어요. 있지 않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결과치를 얻어냈다.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G20개가 아니거든요. 여기 나왔던 내용들은 20개가 아닌데 G20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혼란의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림에 없는 것에 대한 국가를 설명하더라라고 나오시는데, 이 프롬프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그래프를 토대로 주요 20개 국가의 내용들을 글을 작성해줘. 20개의 국가를 데이터를 모두 넣어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래프에는 20개가 안 들어가는 경우죠. 해당되는 부분에 그래프에는 20개가 들어가지 않은데 할로리세이션, 즉 환각선상으로 나머지를 채워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프롬프트가 잘못됐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글의 20개 국가에 대해서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넣어달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20개 국가가 챗GPT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흐름을 보는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목적으로 쓰시는 것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러려면, 이런 오류를 줄이시려면 기본적으로 빈도 분석을 돌려서 기본적으로 20개가 들어갔는지 먼저 확인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숫자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그래프에 나왔던 내용들에서 설명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은 숫자를 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한 이 값이냐, 특히 노그 스케일로 놓게 되면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프롬프트를 잘 쓰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그래프로 설명할 것인지 20개로 설명할 것인지를 챗GPT가
혼란스럽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탓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요. 그래프에 한정해서 설명하라고 써야지 20개 국가라고 숫자를 넣어버리면 요걸 환각현상으로 채워서 집어넣으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최신의 데이터로 검색을 해달라는 것처럼 웹 검색을 통해서 최신의 없을 경우 최신의 데이터를 추가해서 집어넣어달라는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는 게 보다 올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팀장님께서 20개가 아닌데요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yes, 아니요 라고 실행할까요 말까요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설명이냐면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입니다. 그렇게 예전도 아닙니다만은 실행하다가 확인 과정을 하더라고. 챗GPT에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라고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걸 써버리게 되면 내가 yes인지 no인지 어떤 내용을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다 아시겠으나 유료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버전인 경우에는 3시간에 40개의 메시지밖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40개에 해당되는 부분만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사용하는 한에 따라서 이 메시지를 또 소진을 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운 겁니다. 아니요. 그 하나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진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많이 불편하셨다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그냥 없애버리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yes, no 확인 작업을 하다라는 프롬프트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란을 반드시 해달라는 요청 작업을 해달라는 프롬프트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해당되는 과정을 살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20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문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생략이 됐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메시지가 소진이 돼요. 여기 보시면 벌써 2개가 소진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소진이 되는 순간 사용자들이 많이 불만족 등이 많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실 때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면 반드시 개수도 확인해달라.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개수와 내가 있는 개수를 반드시 확인해서 제시해달라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맞고 누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 최신 정보를 찾아서 검색해서 사용해달라고 요청하시는 프롬프트를 넣어주셔야 되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한계점, 치명적인 오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치명적인 오류가 아니라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 프롬프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를 좀 더 지침을 쓰시는 것이 더 우리의 맞춤형으로 옵션으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넣으실 때 요것도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는 조금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카피해서 그냥 집어넣으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 이 데이터는 파이썬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0으로 시작하시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래 파이썬은 0으로 시작하시죠. 파이썬은 0으로 하지만 데이터는 1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는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0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1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에서도 수강을 할 때 저도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는 통계학이나 수학적인 접근이 조금 부분하고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XI를 하시게 되면 1부터 시작을 하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인 부분은 다시 뭐라고 0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1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빼시고 요 부분을 서열을 1, 2, 3, 4 이렇게 하시든지 0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이는 게 더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변수명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명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 변수명에서는 변수명의 결칙이 있죠. 해당되는 준칙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스페이스 없어야 된다.
특수문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준수를 해주셔야 이 챗GPT가 제대로 인식을 합니다. 예, 이 변수명을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얘가 보통 이렇게 잘라서 인식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변수명은 이렇게 쓰시면 인식하실 수가 없거나 제대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변수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준거를 맞춰서 올려드리시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걸 변수명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거나 해당되는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신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 변수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준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넣으시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넣는 것보다는 그전 해당되는 준거 기축에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좀 더 올바른 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씀을 해주신 게 일부러 한국을 빼고 집어넣어서 환각현상이 나타났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당되는 G20의 데이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판단을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G20 데이터인데 총 몇 개의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결과를 도출하게끔 만드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올바른 거니까 엑셀도 그렇잖아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프에서 왜 한국이 없어? 근데 이 챗GPT는 알아서 그 보완제를 추정을 해서 보완제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환가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맞다. 명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최소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총 개수가 몇 개 있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검수하시고 변수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엑셀이나 CSV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 표 형태를 HTML이 아니에요. HTML이 아니라 마크다운 표 형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크다운 표 형태입니다.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근데 보통 엑셀로 받으시는 게 깨끗하실 거예요. 받으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데이터를 좀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시고 그 엑셀을 다시 업로드를 시켜서 진행하셔야 그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런 과정들은 분석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냥 분석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려면 분석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지 마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검수 작업을 하고 확인 작업을 하고 개수가 안 맞으면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충하고 누락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시 중간 앞에서부터 다시 진간을 하셔야죠. 그걸 안 하겠다? 그 과정들이 힘들다? 분석하지 마십시오. 다 놓고 말합니다. 그냥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 얘가 잘못이 아니라니까. GPT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해당되는 데이터를 안 넣어놓고 GPT를 욕하는 부분은 조금 논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동영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탓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하실 때 해당되는 데이터가 누락이 되더라도 포함이 될 수 있는 환가현상이 있으니 주의해라 라는 말씀인데 저는 원초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부터 사람을 확인해서 집어넣는 게 맞다. 그러면 환가현상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개수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을 절충을 해서야 된다는 부분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은 챗GPT보다는 기본적으로 R이나 파이썬, 엑셀에서 충분하게 다 됩니다. 이런 용량은 그냥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파워컬에서는 클릭만 하면 나와요. 자료 수집해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거나 프롬프트 해당되는 자연어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쓰시는 건데 이런 분석은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을 요약하고 근데 구조도 바꾸는 부분에서 상당히 해당된 GPT-4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그거와 관련한 동영상은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논란을 하면서 다른 동영상 보지 마시고요. 제하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걸 중간중간에 계속 저는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요 관점은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에겐 추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왜 추정을 했냐라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프롬프트에 반드시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있는 데이터만 해라. 없는 데이터는 제외하고 하라는 부분을 사용자 정의 부분에 한번 넣어주시는 게 좋고, 중간중간에 검수 작업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프만 보지 마시고 직접 아웃풋을 보시고 N수와 누락되진 않았는지, 값의 단위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무조건 확인하시고 나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의 구조도 바꿔주셔야 되고요. 해당되는 전반적인 평균 차이 검정, 그 다음에 기술 통계량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습득 기능들은 많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 좀 드려봅니다. 특히 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좀 제가 조금 다른 거는 뭐 일반자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공감합니다. 왜 환가선상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라는데 이걸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제가 100% 아니 99%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추정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추정한 것과 웹에서 검색한 거를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추정치가 언제인지 얘가 안 나와 있어요. 현재 어느 값을 추정했느냐를 확인해 달라는 거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거 한번 값을 계산을 직접적으로 해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산하면 단순하게 빼기만 하셨는데 이 빼기가 아니라 비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동영상에서 나왔던 GDP의 예상과 그다음에 인구수였을 거예요. 이 부분을 예상치, 실제치라고 넣고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하는데 이 부분이 단위가 많이 틀리다라고 김 팀장님께서 말씀하는데 실제로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비율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요게 한 5.8%, 얘는 0.3%입니다. 오차 N수가 많은 게 아니라 이 모집단에 대한 비율이, 오차의 비율이 0.3%입니다. 이거는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이 자료는 매우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단위가 다를 뿐이지, 얘 단위 줄여보십시오. 얘 단위 줄여볼까요? 줄여보면 요까지 줄여면 정확한 값이 돼버립니다. 이것도 반올림 해버리면 정확한 값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오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점 몇 %니까. 근데 5% 내면 잘 맞추는 거예요. 예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 많이 해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면 오차하면 정말 잘 맞추는 겁니다. 예, 정말 잘 맞추는 거고 10%면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가 크다고 해서 뭐라고 이 조 단위고 그거에 따라서 해당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예타 볼까요? 예타 보십시오. 예측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조 원씩 투입하고 몇백 명씩 해당되는 부분에서 하는 그 중요한 예산 사업에서도 예측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나라 해당되는 한국은행 예측 제대로 합니까? 예측 못합니다. 금액이 잘 안 맞아요. 해당 부분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GPT는 저렴하죠. 물론 오차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비율로도 봐야 된다. 이 부분은 조금 좀 한번 검수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될까. 이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까. 이거는 설명을 조금 보충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N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비율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 단위를 조 단위로 하면 똑같다니까요. 뭐라고요? 단위의 적인 문제예요. 이것도 뭐라고요?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단위로 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반올림을 해버리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똑같네요. 여긴 좀 차이가 있겠구나. 해당 부분을 반올림을, 여기서부터 해당되는 부분을 반올림을 해보면 똑같은 값입니다. 이건 100% 동일한 값으로 나와보죠. 그러니까 명수까지 이런 부분을 다 맞춘다는 것은, 이거 0.3%로 맞춘다는 건, 이거는 정말로 적중률이 높은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동영상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환각선상들이 나오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법 등을 좀 많이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반 분들에게는 반드시 해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개수도 확인해야 된다. 다시요. 개수, 해당되는 분포, 그 다음에 그래프만 가지고 해석하라는 것은 정확한 계산하는 것은 너무 큰 요구다. 너무 과도한 요구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없는 건 없다고 해야 된다.
있으면 있는 거 최신 정보를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한 프롬프트를 제시하는 게 좋다. 그러지 않으면 사용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충 우리가 원하는 편하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 정도 나온 거는 맞다고 보는 정도입니다. 이건 정말 맞다고 보는 거고,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 정도도 뭐 나쁘지 않다 라고 나올 수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이 너무 환가성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는 않다. 우려했던 것처럼 완전히 다르진 않다. 라는 것들도 한번 데이터 기반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게 나온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나 R을 통해서도 한번 검수를 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많지 않다면 엑셀로도 전번에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제 챗GPT에는 결과물을 빈도 분석이나 기본적으로 통계량을 산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 등이 더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분석은 내가 하고 분석한 결과를 집어넣고 인사이트로 도출하는 방법들도 하나의 더 좋은 환가성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천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시뮬레이션도 제가 많이 돌려봤습니다. 챗GPT 통해서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봤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사람이 했던 것보다는 잘 나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노가다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챗GPT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는 있지만 직접 전문가가 투입한 것보다는 좀 효율성이 있더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데이터는 본인이 검수해서 넣어라.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수명, 그리고 N수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챗GPT만 믿고 데이터 분석하다 망했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진에 해당한 부분은 내가 탓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해당한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일반자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처 방향으로서 이런 방법을 쓰면 좋다. 근데 아까도 검수자의 측면, 분석자의 측면으로 같이 출력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도 좋지만, 그럴 경우는 너무 많은 출력 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생략을 하거나 요약을 해버리는 문제점이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은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모르셨잖아요. 1400자 일량의 출력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 것들도 제가 수없이 말씀했는데 3.5 버전하고는 다릅니다. 그것들은 4.0이 상당히 잘 나오지만 아직은 조금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계속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설명이 측면이라고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분석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챗GPT를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분석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되는 부분의 자세부터 살펴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해야 된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십시오. 다른 거 작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리고 갔습니다.